떠나는 날까지 자기의 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정치를 하러 온 겁니다. 정치를 하러. 마지막까지 정치색을 드러낸 전현희. 마지막까지 정치색. 어제 전현희 기자회견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전 의원이죠. 원래 치과의사 출신입니다. 전현희 씨가 치과의사를 하다가 정치를 했는데요. 비례대표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번 떨어지고 지난번, 바로 지지난번이군요. 강남에 나와서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거기가 됐고, 바로 4년 전에 총선에서는 그 지역에서 낙선이 됐죠. 그리고 나선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네, 퇴임이 27일, 오늘이 27일인가요? 25, 26. 그렇군요. 오늘이 퇴임을 하는 날 하루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참 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이 국민권익위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랑과 채찍을 부탁드린다라고, 자기는 떠나지만 국민권익위에 남아있는 직원과 간부들을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힘이 돼주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권익위원장으로서 떠날 때 저는 떠나지만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 또 국민권익위원은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주시고, 그것이 국민권익위가 더 국가에 기여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그거는 바람직한, 이 떠나는 권익위원장다운 그런 멘트 아닌가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떠나는 날까지 자기의 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정치를 하러 온 겁니다. 정치를 하러. 그러니까 문재인 때 임명을 해서 정권이 교체돼도 나는 안 나간다. 나는 국민이 부여한 자리인데 내가 왜 임기가 남았는데 나가느냐라고 끝까지 버텼지. 바로 오늘까지, 임기가 오늘인 아주 하루도 덜 채우지도 않고 오늘까지 다 채우고 이제 나가는 건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바로 이렇게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즉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의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 또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렇다면 권력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의 마음으로 이 순간까지 왔다. 참 중꺾마를 여기서 쓰는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젊은 층들이 흔히 쓰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마음, 마, 이렇게 중꺾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국민들께서 당연히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권익위원장을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갑자기 핵 오염수 얘기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핵 오염류 방류를 저지하고 방류 대신 고체화를 힘쓰는데 앞으로 힘을 쏟을 것이다. 저는 통영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가? 라고 기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통영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가? 왜 고향이 통영이랍니다. 국민의 부름에 응하고 국민들께서 저에게 명령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으로 가서 차후의 수순으로 그것을 고민을 할 것이다. 물론 이 전현희의 후임은 벌써 정해졌습니다. 부산고검장을 했던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로펌에 있는 김홍일 씨가 새로운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전현희의 후임으로 됐는데, 바로 오염수 문제를 지금 꺼냈습니다. 내가 이제 퇴임을 오늘 하고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데 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방류 대신에 고체화를 딱딱하게 이제 굳게 만드는 게 고체화 아니겠습니까? 고체화를 시키는데 내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니까 퇴임할 때까지 아니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그 단체 국가기관과 오염수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저것은 이른바 자기가 통영에 서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통영으로 내려가겠죠. 예, 통영에서 출마를 한 이후에 충분히 해도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예, 국민권익위원장을 퇴임하는 마당에 핵 오염수 저지에 앞장설 것이다.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기는 차기 총선에서 금배지를 다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익위원장을 했다는 거 외에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가면서까지 저렇게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 부위원장도 있고 간부들, 처장, 국장들이 또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떠나는 순간까지도 짐이 되는 그런 권익위원장. 예, 참. 예, 물론요. 저는 권익위원장의 전현희를 임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목이 갈라지네요. 그 자체가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이 임명을 한 것이죠. 예, 전현희라는 정치인을 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예, 문재인도 참 뭐 그렇지만 문재인의 그 단견 예, 생각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어제의 6.25 73주년을 맞는 날에 예, 6.25 전쟁, 한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벌어졌다. 지정학적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북한의 김일성의 남침, 북한의 책임 이것은 쏙 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책을 소개하면서 한 얘기지만 예, 하필이면 6.25에 맞춰가지고 미중 전쟁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네, 저런 정무 감각으로 무슨 대한민국을 5년을 동안 통치를 했는지요. 참,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문재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전현희 같은 정치인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 예,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 권익을 위해서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인사를 임명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끝까지 퇴임하는 날까지 이 오염수 저지에 앞으로 총력을 쏟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한테 나 여기 있어요. 나 이제 퇴임을 하는데 나 공천 주세요. 나 꼭 내년 총선에 꼭 금배지 도로 여기에 달아야 되니까 네, 나 잊지 말고 하여튼 꼭 공천 주세요. 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거 외에는 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정치색을 발톱을 드러낸 정치라는 발톱을 드러낸 전현희 참 답답합니다. 네, 똑같죠. 전현희 그런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렇게 질곡의 이 시간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현희 짓고 보니까요. 예.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래 깜빡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봐 주시면요. 네, 제가 더 큰 예, 힘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중에 또 토미레스 님이 두 번째 정성을 보내주셨네요. 예, 넌 굉장해가 아니라 이제 넘버원 팬 아주 예, 익살스러운 또 이 이모티콘을 보내주시면서 넘버원 팬입니다. 예, 토미니스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미니스님 뭐 왕의 청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박영수 등등은 자업자득입니다. 백원님, 네, 효자동무관님도 오셨고요. 코브라 백장님도 계시네요. 내가 윤통이라고 하던 부정선거 밝히고 부정선거 청산위원회 만들어 이 나라의 위대함을 정상으로 돌리면 경어를 사용하겠다. 네, 코브라 백장님, 예,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름도 참 개밥이네요. 구정감님, 네, 글쎄요, 뭐 사람 이름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 어르신들이 꼭 얘기했죠. 에이, 사람 이름 갖고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저도 예 듣고 자랐습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네. 조금 아까 분이 윤 대통령을 조금 나무랬군요. 예, 함부로 나무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일루션님, 네, 그렇군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누가 그렇습니까? 뚜루님, 네, 코브라 백자님, 뚜루님, 일루션님, 이순희님, 네. 예, 뭐 활발한 의견 개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 다른 분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예, 말도 안 되라고 하거나 아무튼 예, 상대방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예, 자기 의견이라든가 얘기를 기탄 없이 얘기를 하되 또 이 댓글창에서도 또 예의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그 도리는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운동 잘하고 있어요. 차마님, 경혜님, 코로학장님.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소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이분들 이렇게 눌러달라는 또 여러 우리 스패너님 말씀이 계셨죠. 좋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정치 발톱 드러낸 전현희. 예, 정치 색보다는 발톱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겠군요. 좋군요.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십시오. 예, 이낙연이 귀국했다.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많이 달라질 듯 하네요. 민주당과 이낙연은 플러스가 될지 민주당과 이낙연은 마이너스가 될지. 예, 어제 이 만평을 제가 이거 어디서 봤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제 월요일날 아침 8시 제가 MBN 거기에 인터뷰 출연을 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침 8시 MBN 거기서 이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군요. 그 여성 앵커가 예, 민주당과 이낙연이 플러스가 될지 이걸 또 이렇게 살짝 누르면 마이너스가 될지 즉 이낙연이 돌아와서 민주당 전체로는 어떤 이 효과를 받을지 이제 이거를 앵커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 민주당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예, 이낙연이 들어오면서 민주당의 총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예, 이 정당은 각종 여러 정파가 모여서 용광로처럼 이게 힘을 내는 거기에 뭐 아쟁아쟁 이렇게 이 파열음도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거 그리고 이른바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을 하면서 친명계가 득식을 거리는 민주당의 새로운 비명의 이 중심 인물인 이낙연이 들어와서 물론 쨍그랑쨍그랑하는 갈등의 요인은 더 많이 불거지겠지만 선택의 폭이 들어와서 더 넓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의 플러스 효과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갈등 양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 분포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것은 이제 분당이라든가 당이 쪼개질 운명이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민주당의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낙연 변수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낙연이 들어와서 차기 대권이라든가 이런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플러스 당연히 이낙연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깝게 놓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대선에 한 번 더 도전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1,500명 이렇게 인파를 대동을 하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당연히 나는 조용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환영 행사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재명과 갈등 관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1,500명 관객이 군중들이 그렇게 환영 인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계파에 내가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예, 민주당과 이낙연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다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교과서 내 출제를 해야 된다. 교과서 내 출제. 당내 기득권 킬러 문항은 배제한다. 민주당 혁신위가 회의를 하는데 당내 기득권을 킬러 죽는 문항은 배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내 기득권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당연히 이재명 계파 이게 당내 기득권인데 그 사람들을 킬러 죽이는 문항은 안 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은경도 당연히 이재명 사람이죠. 이재명 살리기 위해 앞장을 서는 사람이니까 예, 저 민주당 혁신위는 교과서 내에 출제를 하고
당내 기득권은 그대로 온전히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만평을 하셨는데요. 예, 상당히 코믹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예, 두 가지 만평까지 잘 살펴봤습니다.